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이게 제발 마지막 동영상이 돼야 할 텐데요.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에서 만나봐야 할 텐데. 아이고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시계열 데이터, 횡단면 데이터, 그 다음에 패널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유용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쓰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여기 매트릭스 01에 이 요까지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통계를 받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인과관계.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인과성, causality, 라고 하죠. 인과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회과학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특히 계량 분석, 이 실증 분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량, 인과성이 되겠습니다. causality. 인과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이 이 상관관계, 상관성. 상관관계. 우리 상식적으로도 일상생활에도 뭐와 뭐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상관관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relation. 아이고 정말 이거 펜을 쓰기가 참 힘드네요. correlation. 상관관계. 이거 우리가 경제 통계 분석 1과 2 모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관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두 개의 변수,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변수, 경제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두 경제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훨씬 강한 개념입니다. 강한. 예를 들면 두 개의 변수 x와 y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면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x 변수와 y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x와 y의 짝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관찰되는 게. 그죠? 자, 이런 경우 대충 여러분 이 점들을 관통하는 여기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공부 시간이 x에 있고 사람의 성적이 y에 있다고 치면 뭐 이런 이제 몇 시간을 공부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되고 몇 시간 공부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되고 몇 시간 공부했는데 점수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 이게 사람이 수학적 관계라는 거는요 어떤 함수식이 주어지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선을 그어버리면 그죠? 아주 그냥 결정론적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이라면 몇 점, 6시간 공부하면 몇 점, 4시간 공부하면 몇 점, 5시간 공부하면 몇 점.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건데 확률적인 관계, 중요한 확률적인 관계 우리가 다 똑같은 5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점수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예전에 저번에 다루었던 오차항의 개념이에요. 오차. 확률적인 요인에 의해서 똑같이 5시간을 공부했어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률적인 교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관계랑 상당히 다릅니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뭡니까? 그래도 이 정도 관계, 이게 일단 이 정도 관찰이 있을 때 이 정도 관계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뭔가 이 점들을 관통하는 선을 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그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도 같이 감소하는 이거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상관관계다. 상관관계. 근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y란 변수와 x란 변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고 쳐보세요. 즉 x의 움직임이 y의 움직임을 촉발하는 겁니다. 즉 x가 원인이 되고 y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관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스트롱한, 굉장히 강렬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저런 관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다고 치면 X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Y의 움직임, Y를 움직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바꿔내면은 결과를 바꿔낼 수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에서는 그런 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인다는 걸로만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과성, 코셀러티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빅데이터 문제, 빅데이터, 이 저희 같은 이제 계량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빅데이터의 굉장히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본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문제 한계가 이 인과관계, 이게 인과관계 데이터는요,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하게 커진다고 해도 이것이 양적인 증가가 뭔가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인과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빅데이터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과학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빅데이터가 과연 우리에게 인과관계, 그렇다면 좋은데 커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그래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커진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빅데이터가 뭐 획득이 되면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뽑아낼 수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상관관계의 파악에 그치는 정보일 뿐이다라는 게 우리가 좀 사실 유념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과성을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세테리스 파리부스. 세테리스 파리부스, 여러분 경제학과 들어와서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개념이죠. 세테리스 파리부스, 그죠? 이 라틴어인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other things, 죄송합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즉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면, 자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X의 Y에 관한 인과적 효과란 다른 모든 적절한 요인이 변하지 않은 채 X만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는가. 다시 보십시오. Y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런 상수항이 있고 여기 이제 베타 1 X, X 플러스 어떤 오차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U, 뭐 엡사일론, 뭐든지 표현할 때, 혹은 여러분, 벌써 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X가 하나 있는데, X1, 그 다음에 베타 2 곱하기 X2가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도 좋습니다. 저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엡사일론에는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임금이 있어요. 시간당 임금이 있고, 여기 지금 교육연수가 있습니다. 교육연수. 그죠? 교육연수. 자, 우리가 Y와 X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베타 0와 베타 1을 우리가 추정, 이제 어떤 숫자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고 엡사일론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진다는 의미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베타 0와 베타 1을 구하면, 자, 좋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거와 이거를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교육연수가 12, 14년이면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 16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자, 14에서 16, 2를 늘렸을 때, 이 14일 때와 16일 때의 Y를 구할 수 있죠. 이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바로 대학 졸업을 한 사람과 전문대 졸업을 한 사람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자, 이거를 2로 증가시킬 때, 자, 요거를 2를 증가시킬 때, X를 변화시킬 때, 그죠? 다른 모든 요인, 여기 있는 요인이 고정돼 있어야 된다.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없어야 되겠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여기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내재적인 능력, 왜냐하면 타고난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장 평등한 사회에서도 사람은 타고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바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교육을 사람이 받는데 모티베이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클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2로 높였을 때 Y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전문대학교 나온 것과 4년제 나온 대학 나온 것을 시간대금 차이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있게 되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인과관계는 잘못된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Y에 관한 인과적 효과란 다른 모든 적절한 요인이 저희 엡사일론, 그리고 여러분 엡사일론이라고 그리스 알파벳을 읽는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엡사일론과 X 사이에 관련이 없었을 때의 X의 1단위 변화가 베타 1만큼 Y의 변화를 추동한다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를 추동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모든 적절한 요인이 변하지 않은 채 X만 변화하는, 그럴 때 Y는 얼마나 변하는가.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예요. 인과적 효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세테리스 파리우스의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여러분이 경제학의 이해를 배울 때부터 세테리스 파리우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균형 분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대부분의 그래서 경제학적 질문은 세테리스 파리우스 하에서의 효과에 대한 질문이다. 인과관계라는 얘기죠. 관심이 있는 인과적 효과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정확하게 규정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관심이 있는 인과적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게끔 우리 할 수 있는 실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논의했던 예들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한번 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 전에 이 세테리스 파리우스라는 건 경제학에서 언제부터 쓰였느냐, 그리고 참고로 여기다 제가 올렸어요. The phrase, 어떤 phrase, term, 어떤 그 단어, 이 세테리스 파리우스라는 것은 뭐다? 모든 다른 것들을 이퀄하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고정시켜 놓는다는 걸. 언제? 두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 즉 아까 바로 전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전문대를 졸업했을 때와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X를 이만큼 변동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X 이만큼 변동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이 X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과 결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사용, 경제학에서 사용은 일반적으로 알프레드 마샬에게 돌려진다. 알프레드 마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두자면 warm heart, cool head. 즉 경제학자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친숙하지만 사실은 경제학 내에서는 이제 한계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죠. 누군가요? 그 맹거하고 그 다음에 월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샬, 세 명이죠, 그죠? 한계 혁명을 일으킨, 우리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한계 효용, 그 다음에 한계 생산, 한계 비용 할 때 그 한계라는 개념들을 경제학에서 최초로 이 사람들이 정식화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알프레드 마샬이 세테리스 파리우스를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 세테리스 파리우스는 윌리엄 페티라는, 여러분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중상주의자였는지 중상주의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 알프레드 마샬보다 훨씬 선배, 1662년, 그죠? 1890년, 1662년도에 A Treatise of Taxes and Contributions, 요런 책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세테리스 파리부스는 우리가 아연프레를 마시아에게 공을 돌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앞에 의미에서 우리가 인과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한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규명해서 그 인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라는 맥락 속에서 한번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얘입니다. 얘가 4개가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비료의 곡물 수확량에 대한 인과적 효과. 자, 이거 지금 어떤 세팅입니까? 아까 그 예로 돌아가자면, 자, 여기 곡물이 어떤 우리가 특정 곡물을 지금 이제 뭐 밭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여기다 뭔가 비료를 갖다가 이제 그죠? 비료를 갖고 우리가 비료의 양을 달리하면 그죠? 이 비료를 우리가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Y가 증가하느냐. 자, 비료가 원인이 돼서 곡물 수확량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인과적 관계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비료의 양을 증가시키면 콩 수확량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지금 이거 아까 예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직할 수가 있어요. 자, 곡물 수확량이 여기 있고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이제 엡사일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곡물 수확량 여기 뭐가 있어요? 비료의 양이에요. 비료의 양. 비료의 양을 갖다가 변화시키면 콩 수확량이 변화가 되느냐? 가정은 뭐다? 콩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요소들. 자, 뭐 우리가 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콩의 수확에 뭐 단순히 비료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토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는 적절히 왔는지, 혹은 벌레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수업에 굉장히 후반부에 가면은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다 관찰 가능하잖아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뭘로? 설명 변수로. 근데 굉장히 당분간은 여러분이 설명 변수 하나인 경우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전혀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여기다 다 꾸겨 넣은 상태예요. 엡사일론을 모른다. 관찰할 수가 없다. 알았죠? 그랬을 때 이 효과를 잡아내는 게 이제 사실은 요거죠. 베타1인데. 자, 이거를 알아내려면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냐, 실험을 우리가. 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 이만큼 되는데요. 동일한 규모의 토지를 여러 필지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나눠서 사실 그림이 좀 이걸 사각형으로 그릴 걸 그랬나 봐요. 이 면적이 다 똑같다고 칩시다. 9개의 면적이. 자, 동일한 규모의 토지를 여러 필지, 지금 9필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의 필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비료의 양을 한번 달리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예를 들면 비료를 갖다가 뭐 1만큼 넣었으면은 비료를 한 2만큼 넣어보고, 여기 또 비료를 한 1만큼 넣어보고, 아니면 여기도 비료를 이제 3만큼 넣어보고, 뭐 여기 4만큼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비료의 양을 달리 했을 때, 이 9개의 필지에서의 생산량이 달라지느냐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이 비료가 들어갔을 때 생산이 더 많아지느냐. 그죠? 그래서 비료의 양을 각각 달리해서 임의로 살포한다. 그죠? 임의로. 그러니까 1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번부터 9번까지의 번호표를 마련해서 딱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에 뽑아서 나온 애는 1을 넣고 그 다음에는 2를 넣겠다 해서 임의로 뽑아가지고 이제 양을 달리하는 겁니다. 뭐를? 비료의 양. 그 다음에 나오는 수확량을 비교해보는 거죠. 이 실험의 결과 비료의 양과 곡물 수확량의 인과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살포되는 비료의 양이 곡물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즉, X와 엡사일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 그래서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가 된다. 자, 이런 경우, 자, 이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 농업경제학, 여러분이 에그리컬처럴 이코노믹스 아시는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업경제학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이슈들. 굉장히 자연적이죠? 자연적인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인과관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반면에, 다음 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거죠. 교육 수익률, returns to education을 측정해본다. 이건 뭐냐면 결국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커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이제 교육에 대한 수익률, returns to education.
여러분 제가 커피 한 잔 좀만 마시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1년의 추가적인 그죠? 1년의 추가적인 교육을 시킨다면은 그의 임금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다시 한번. 자,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있고 베타 0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사일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니까 y가 시간당 임금, x가 교육연수예요. 자, 그래서 가정은 뭐다? 임금의 영향을 주는 모든 다른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마찬가지죠. 다시 여기 연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여기 이제 엡사일을 들어갈 중에 뭐다? 경력, 뭐 이건 알 수 있다고 쳐도 일단 가족, 배경, 뭐 그다음에 지능이 이제 타고난 능력, 뭐 이런 게 되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엡사일에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연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실험이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사람 선택을 해서 교육기관을 임의로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명의 지금 고3 학생들에게 자 50명에게는 자 재입복귀를 해서 50명 뽑아서 50명은 곧바로 취직을 하게 만들고 50명을 대학에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을 이미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과학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간 사람하고 그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나간 사람하고 임금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찰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임의 할당이 아닌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이 x가. 왜냐하면 이 x에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연관관계가 다분히 있거든요. 다분히.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타고난 재능이 차이가 나면 모티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발생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아셨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거의 항상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조금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 이런 실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임의 할당을 해서 결과를 보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관찰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 관찰에서 나오는 결과물 그 자체는 이미 x와 엡사일론의 상관관계 속에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세테리스 파리부스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냥 해서 처리했을 때는 인과관계가 어떤 규명이 돼도 잘못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연구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아셨죠? 이 주제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고 계속 우리의 수업 시간에 이제 등장을 해요. 좀 더 정교한 측면을 통해 가지고. 자, 또 하나. 이 치안력이 도시의 범죄율에 이제 미치는 영향. 만약에 어떤 임의 도시를 선정해서 10명의 경찰을 추가로 배치를 한다면은 그 도시의 범죄율은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달리 질문하면은 만일 다른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도시의 경찰 수가 다른 도시보다 10명 더 많을 때 두 도시의 범죄율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것도 어떤 두 도시가 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한 도시가 10명의 경찰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범죄율을 비교를 하는 건데 가능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찰 수를 임의로 할당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경찰의 수가 범죄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 여기 범죄율이 있다. 그 다음에 베타 0와 베타 1이 있고 여기 x가 있고 여기 엡사일론이 있다. 자, 경찰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낮아지느냐. 베타 1이 마이너스 1을 바라는 거죠. 그죠? 그때 대부분의 경우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경찰들을 늘리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엡사일론과 x가 연결이 된다는 거에 한 연장선 상에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설명변수인 y와 설명변수인 x와 종속변수인 y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이거는 이제 동시결정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x와 epsilon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거 simultaneous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베타0와 베타1을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 베타1이 올바른 베타1이 아닌 거예요. 얘가 구해봤자 정책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죠. 저 x와 epsilon에 있는 것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야지 세트리스 파리부스가 유지되면서 x를 변동시켰을 때 y가 얼마나 변동시켜지는가를 인과관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아주 맨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Natural Experiment, 자연 실험의 상황이에요. 자연 실험의 상황.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해주긴 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실업률은 높아질 것인가? 높아진다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거는요,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을 매년 임의로 선정해서 공표하고 이제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이 실험에서 최저임금은 실업률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와 상관없이 임의 할당됩니다. 실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알아낸다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정부 정책이 변화했다. 그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자, 여기 그 정부의 이 최저임금 선이 여기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최저임금 상승하는 사람들이죠. 최저임금 상승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임금보다 바로 위에 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들과 거의 유사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고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 컨트롤, 통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룹이거든요. 길게 얘기는 이 상황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아주 그 근사한 그 선 옆에 트리트먼트와 컨트롤이 설정이 될 때 이 둘의 변화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추럴 엑스페리먼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엑스페리먼트는 아닌데 어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룹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이런 경우에 그들의 행위들의 변화를 그 차이를 보면서 저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자, 이 비료와 곡물 수확량, 교육 수익률, 치안력과 도시 범죄율, 최저임금제와 실업,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무엇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이거 이제 이 이제 세팅을 아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세팅을 보세요. 이거를 이제 정말 중간고사 때까지는, 중간시험 때까지 이 세팅을 계속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둘 간에 연관관계가 없어야지, 상관관계가 없어야지, 그죠? 없어야지 베타1이 인과관계를 포착하는 그러한 계수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증, 계량 분석을 할 때 이런 굉장히 단순한 모형에서 일단 설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x와 epsilon, 이 x와 epsilon은 무슨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슬라이드를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경제학 단순 회귀 모형.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어요? 도대체 계량경제학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며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가를 지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량 분석에 들어가네요. 본격적으로. 자, 여기서 일단 단순
회귀, 단순 회귀, 이 두 가지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 회귀 모형이라는 게 뭐냐? 단순 회귀 모형. 정의가 뭐며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모집단 회귀 함수, 그 다음에 최소 자승 추정법,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모형의 예.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죠? 최소 자승 추정법.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단순 최소 자승 추정법, 일단 단순 최소 자승 추정법, ordinary 혹은 이제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s, 그죠? 메소드,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저번에 그 첫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부탁했던 까르라고 부탁했던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저 그래프를 까셔야 돼요, 자기 PC에. 그래서 자기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죠? 왜? 첫 번째 과제가 데시컨 출품작인데 2학년 경통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 엑셀을 해도 되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다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엑셀도 되긴 되지만, 아셨죠? 그래도 뭔가 이 수업을 듣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입장 속에서는 좀 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자, 정의해보자. 단순 회귀 모형, 단순 회귀 모형, 단순 회귀 모형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다시 한번 정의하죠. 종속 변수, 피설명 변수, 반응 변수. 보통 반응 변수 이런 거는 자연과학 쪽 사람들이 많이 response variable, 자연과학 쪽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이거 그냥 많이 씁니다. 종속 변수.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타 0, 베타 0 절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왜 절편이냐? 여러분 그 여기 u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저거를 갖다가 그려보면은 만약에 베타 0와 베타 1이나 플러스라고 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베타 0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벌써 그 중학교 수학에서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 직선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아니에요. 여기 y축과 만난 이 점은 y절편이었잖아요, 그죠? y절편. 정확히 하면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 특징은 뭐다? 우리가 이러한 선형 방정식이 있을 때 y절편 특징은 뭐다?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의 값이죠. 나중에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다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타 1은 뭐다? 베타 1은 뭐야? 1차 그 선형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야? 기울기잖아요. 그죠? 요 기울기. 저 기울기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도대체 얼마나 변하냐. 일반적으로 이것이 1단위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측정하는 게 베타 1이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베타 1. 베타 0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별 큰 관심이 없어요. 베타 1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U는, 요건 이제, 그래서 요건 뭐라고 부른다?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 explanatory variable. 아셨죠? explanatory variable. 설명변수. 혹은 회귀변수. 요것도 사실 요거와 짝을 맞춰가지고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regressor. 아셨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것이 책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엡사일론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 뭐 U라고 쓰는 책도 있고, V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U, 요건 5차항.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5차항, 에러텀. 요거 이제 많이 씁니다. 요것도. 요거 이제 교란 요인, disturb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disturbance. 교란시킨다. 그래서 error term, disturbance term. 이 두 개를 많이 써요. 알았죠?
자, 요것이 바로 우리의 단순 회귀모형인데, 단순이라는 뜻은 별거 없습니다. 설명 변수, 요 설명 변수가 하나일 때 단순 회귀모형, 단순 회귀모형. 하나일 때, 설명 변수 하나일 때 단순 회귀모형. 그 다음에 저 x들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될 때 다중 회귀모형, 다중 회귀모형, 다중 멀티플 리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관찰할 수 있는 y의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관찰 가능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회귀 모형이 당연히 더 자연스러운데, 이론적인 논의를 위해서 가장 단순한 세팅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다룰 거예요. 최소한 아마 중간 시험까지는 계속 설명 변수 하나인 경우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변수 선형회귀 모형이다. 즉 종속 변수 하나, 설명 변수 하나. 아셨죠? 이변수 선형회귀 모형이다. 그리고 이것이 회귀 모형, 수학적 모형이 아니라 요 에러텀이 들어가 있는 게 회귀 모형, 회귀 모형. 알겠죠? 이미 벌써 초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세팅이다.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x와 y에 대한 관찰치들, 데이터를 통해서 베타 0와 베타 1의 추정치, 어떤 숫자,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려사항입니다. x 외의 다른 요소들이 y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고렸죠? epsilon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상정을 할 것인가? y와 x 간의 함수적인 관계는 무엇이다? 자,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은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여러분이 딱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형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변수에 대한 선형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모수에 대한 선형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x와 y 간의 함수 관계는 선형으로 지금 가정이 되어 있죠. 자, 1번과 연결이 돼서 우리의 분석 결과가 세테리스 파리브스 효과죠. 인과적인 효과를 알아낸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결국은 epsilon과 저 u와 앞에 죄송합니다. 저 u와 x와의 관계.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모형, 모형이 선형이다. 그다음에 설명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있다. 그다음에 그건 수학적 모형이 아니고 확률적 모형이다. 왜? 저 u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회귀 모형이 되고, x와 y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베타 0와 베타 1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아냈어. 베타 0와 베타 1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뭡니까?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x의 움직임이 y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내느냐잖아요. 그러니까 y가 x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비료의 양을 달리하면 도대체 콩의 수확량이 얼마나 변동할 것이냐. 만약에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시간당인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만약에 그 문제는 약간 다르니까, 만약에 경찰력을 늘렸을 때 범죄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죠? 전부 x가 어떻게 y의 움직임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하면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x가 변화할 때 u는 변화하지 않는다. x가 변동할 때 u는 변동하지 않는다. 제로라는 의미가 그거죠.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여타 모든 요소들, u에 있는 여타 모든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다. 뭡니까? 이거 있으면 세테리스 파리부스죠. 이게 유지가 된다면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되는 거죠. x의 움직임과 u의 움직임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x가 움직일 때 u에게는 불변이다. 제로이다. 그죠?
풀입니다. 세테리스 파리부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as long as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이 성립하는 한 베타 1은 뭘 포착한다? x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변하는 y의 양이다. 이거죠. y의 양이다. 인과관계입니다.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포착하는 게 베타 1이다. 베타 1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베타 1이다. 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아셨죠?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다시 정식화해요.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x가 하나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게 y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관찰 가능한 게 굉장히 많아요. 드물지만 교육 목적상 유용하다. 그러나 이제 이 단순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건 너무 단순해요. 교육 목적으로만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모형을. 얘를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비료 사용량과 콩 수확량. 자, yield 여러분, 요건 그 산출량이죠. 산출량, 영어로 얘기하면 yield, 수확량, 산출량. fertilizer 하면은 요거는 이제 fertilize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왔는데 fertilizer는 뭡니까? 뭔가를 촉진시켜내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뭔가를 그러니까 없던 것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fertility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임신 이런 거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기서 fertilizer가 그렇기 때문에 한 측면 뜻 중에 하나가 이게 비료예요. 비료 fertilizer. 그 다음에 이 유에는 뭐다 아까 관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강수량, 토질, 그 다음에 기생물, 이제 여기 이제 해충이죠. 해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된다면은 여차 모든 요소들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료 살포량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요것이 측정한다. 이건 뭐다? 비료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됐을 때 산출량이에요. 알았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임금방 정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이 있고 교육연수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뭐 경력, 근소, 노동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일할 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노동윤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나태하지 않고 태업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것들이 노동윤리, 근면성, 그다음에 이제 타고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타 모든 요소들 고정한 채. 이 고정한 채라는 의미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면 이것이 연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연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동시킬 때 이게 변동시키면 이게 변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어 보십시오. 이거 변동시키면 여기도 변동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관관계가 이 사이에 없어야지 얘를 변동시킬 때 얘네들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여러분 아주 이제 이거를 갖다 굉장히 아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거죠. 자, 인과성 해석은 언제 가능하냐?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 설명횟수가 변동을 할 때 U에 있는 것들이 고정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U와 X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하는 겁니다. 즉 하나하나 볼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보면은 자, U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U는 뭐였어요? U만이 오차항만이 확률적인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확률 변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경통분 그 1 상기하셔야 되는데 그때 노트 좀 보시고 확률 변수입니다. 변수는 변수인데 확률적인 속성을 갖는 변수예요. U가 확률 변수는 여러분 어떻다고 했어요? 반드시 분포를 가집니다. 분포를 가진다는 의미는 또 뭡니까? 평균과 분산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expectation 뭡니까? 평균이죠. 평균인데 여기 평균인데 2가 평균인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평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기대값. 아셨죠? 기대값. 그래서 여러분께는 저는 주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평균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내용은 뭐다? 평균이다. 자, 그렇다면 뭐다? 저 U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제로이다. 이건 뭐다?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U라는 애의 확률 변수의 평균은 제로이다. 저 가정은 그렇게 강한 가정은 아닙니다. 강한 가정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저 U의 이건 뭐라 그래요? 그냥 U의 기대값. 그냥 U의 기대값과 요거 뭐예요? 근데 요건 달라. 뭐예요? 조건부 기대값. 설명변수 x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을 때의 기대값. 아시죠? 설명변수 x에 대해서 이따 그림으로 볼 거예요. 설명변수 x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을 때의 조건부 기대값. 아시죠? 근데 또 가정하는 거예요. U의 비조건부 기대값과 x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이 동일하다. 아셨죠? 자, 근데 첫 번째 가정에서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요걸 또 가정하게 되면 요게 0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도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x의 조건을 걸었을 때 u의 기대값은 제로이다. 제로이다. 여기서 이거를 또 확장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뭐랑 똑같으냐? 그러니까 u와 x는 상관관계가 없다. u와 x는 상관관계가 없다. 즉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가 된다. 중요한 건 가정이란 겁니다. 이거를 가정하고 당분간 계속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 가정이 굉장히 강한 가정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저게 한 번도 지켜지는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교육에 대한 수익률, returns to education,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찰 자료를 사용할 때 저 U에 있는 것과 X에 있는 것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걸 정식화하면은 X에 대한 그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그럼 가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X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을 때 그 X에 대한 조건부의 U의 저 기대값이라는 거 그림으로 보면 확인하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일단은 그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 하나로 뭉뚱그리는 보다 U와 X가 상관관계가 없다.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우리가 뭐 어떤 좀 이따 배우지만 나중에 배우지만 어떤 추정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으로 추정을 구한 베타 1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는. 아시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해가지고 마치고, 점점 더 수식을 좀 판서를 조금씩 해야 되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 제발 좀 4월 6일에는 정상적인 수업을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